아니 애한테 세균 옮을까봐 찾아오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며느리가 내뱉은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그 지독했던 시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그날까지의 기나긴 여정, 그 마지막을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팔뚝의 잔터를 스쳤죠. 저는 박영자 69살 할머니입니다. 손주를 보러 왔는데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안 돼요. 감염 관리 때문에 면회 제한이래요. 그래도 잠깐만. 다음에 오세요. 뚝.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마른 손끝을 문질렀죠. 세제 냄새가 밴 굳은 살이 오돌토돌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1시간을 기다렸지만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산모 가족들은 드나들었는데 말이죠. 3달 뒤 100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죠. 버터와 와인 냄새가 섞여 달콤했지만 제자리엔 그 향기가 닿지 않았습니다. 조명도 제대로 비치지 않는 구석 자리였어요. 칼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멀리서 둥둥 울렸죠.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들 도훈이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죠. 12시라고 했잖니. 아, 그건 친한 분들은 11시부터 오라고 했거든요. 친한 분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친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었죠.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주변 테이블엔 며느리 가족과 친구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금반지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죠. 하윤이 줄 거야. 네, 나중에 전해줄게요. 나중에. 할머니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1시간 만에 자리를 떴어요. 아무도 제가 가는 걸 신경 쓰지 않았죠. 돌잔치엔 아예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SNS에서 우연히 사진을 봤어요. 화려한 돌잔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하윤이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에도 단체 사진에도 저는 없었어요. 댓글엔 행복한 가족이라는 말들이 가득했죠. 제가 사는 곳은 서초구의 작은 반지하 원룸입니다. 비가 오면 곰팡이 냄새가 먼저 올라왔죠. 젖은 벽지에 손등이 닿을 때마다 축축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가디건과 색바랜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냥 가난한 할머니로 알았죠.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사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계약 아직 남았는데. 집주인이 재개발 때문에 빨리 비워달래요.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그래서 엄마, 지방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서울은 너무 비싸고. 지방, 너희도 여기 있고 하윤이도 여기 있는데. 어차피 자주 못 뵙잖아요. 어차피 그 단어가 목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지은이가. 엄마 자주 오시는 게 부담스럽대요. 자주.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데. 그것도 부담이래요.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 아들이 맞나 싶었죠. 지은이 부모님이 불편해하세요. 엄마 차림이나 그런 게 격이 안 맞는다고. 격. 그 한 글자가 칼처럼 베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계속 말했죠. 지은이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시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엄마가 계시면 내가 창피하다고. 그게 아니라 됐어. 나가. 아들이 나간 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눈물이 식으면서 얼굴에 소금기가 말랐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같은 단지에 사는 젊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핸드폰 화면엔 어린이집 학부모 단체 채팅방 캡처가 있었죠. 어떤 할머니가 자꾸 오시려고 하는데 규정도 모르시나 봐요. 아, 그분? 우리의 반 할머니? 좀 그렇긴 해. 위생 관리 때문에 조부모는 행사 때만 오는 건데. 며느리 이름 옆에 웃는 이모티콘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기 죄송한데 너무하신 것 같아서. 젊은 엄마는 미안한 표정으로 가버렸죠.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아, 나 하윤이 좀 보고 싶은데. 엄마, 요즘 감기 유행이래요. 나중에 나중. 맨날 나중이네. 지은이가 예민해져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저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공기가 폐를 눌렀죠.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직접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야, 유진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죠. 어머니, 오늘은 좀. 하윤이 낮잠 자고 있어요. 깨우지 않을게. 잠깐만 얼굴만. 다음에 오세요. 미리 연락하고요. 저는 문 앞에 서서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하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휴지를 건네줬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명절에도 부르지 않았고 하윤이 어린이집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했죠. 어쩌다 마주쳐도 며느리는 인사만 하고 피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대화가 결정타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 아유, 말도 마. 진짜 짜증나. 맨날 손주 보겠다고 들이대는데 솔직히 좀 더러워 보여. 반지하 사는 사람이 애를 어떻게 봐? 위생이 걱정되지. 더러워 보인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놓고 마트를 나왔어요. 다리가 풀려서 벤치에 주저앉았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가디건, 색 바랜 바지, 구부정한 어깨.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온 결과였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35년 전 사진이 있었죠.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젊은 여자. 그게 저였습니다. 백송의료재단 설립 멤버, 상임 고문 박영자. 사진 속 제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는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못했죠. 제 한마디에 수백 명의 직원이 움직였고 제 결정에 수억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모든 걸 내려놨어요.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이 저를 버리다니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가 천천히 차올랐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죠.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 오래된 명함철이 들어있었죠. 백송의료재단 이사장 윤성재. 35년 전 제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명함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제 와서 과거를 꺼내는 게 맞을까?
하지만 며느리가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더러워 보인다. 위생이 걱정된다. 격이 안 맞는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가디건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걸어둔 검은 정장을 꺼냈죠.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래도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한참을 제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35년 전 그 박영자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검은 정장은 몸에 맞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제 몸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르신, 저 어제 단톡방 캡처 보여드렸던 김민정이에요. 같은 단지 젊은 엄마였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또 무슨 일이에요? 그게 오늘 아침에 또 올라온 게 있어서요. 이번엔 좀 심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또 오갔을까요? 보내드릴게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열어봤죠. 며느리와 다른 엄마들의 대화였어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민폐. 어제도 또 왔대요. 아직도 그러시네. 솔직히 좀 더러워 보이지 않아? 반지하 산다며? 맞아, 위생 걱정돼. 애들한테 뭐 옮기면 어떡해. 유진아, 너무 고생이다. 그러니까 빨리 시골 보내고 싶은데 안 가네. 시골로 보내고 싶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보여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말이죠. 35년 전 저는 백송의료재단 설립 멤버였습니다. 28살에 최연소 기획실장이 됐죠. 남편과 함께 재단을 일궜어요. 하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 살배기 도훈이만 남겨두고요.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들을 키울 것인가. 그때 재단은 급성장하고 있었죠.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택했어요. 상임 고문이라는 명예직만 남기고 모든 실권을 내려놨죠.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잘 자랐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도 했고 결혼도 했죠.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다고요. 하지만 이게 제가 받을 대접입니까? 더러운 할머니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죠. 거기엔 먼지 쌓인 서류철이 있었어요. 백송의료재단 정관, 이사회 명부,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임명장. 상임고문 박영자.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재단의 일원이라는 증거였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35년 만에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네, 윤성재입니다. 성재 이사장님? 저 박영자예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영자 고문님? 정말 고문님이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세상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30년 넘게 연락이 없으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격한 것 같았죠. 윤성재는 제가 발탁한 사람이었어요. 신입 때부터 키웠던 후배였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성재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 재단 산하 어린이집들 있죠?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요? 무슨 일이? 내부 점검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특히 위탁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들. 알겠습니다. 감사실에 지시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모님, 혹시 특정 시설이 한별전자 직장 어린이집이요. 거기 좀 자세히 봐주세요. 한별전자는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 어린이집을 백송의료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지금까지 개입하지 않았을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모님,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 감사 끝나고 봅시다. 그때 자세히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5년 만에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지시한 거예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정미경 감사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자 고모님이시죠? 이 사장님 지시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정 실장님. 한별전자 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오셔서 보시겠습니까? 그럴게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은 너무 낡았어요. 새 옷을 사야 했죠. 동네 옷가게에서 단정한 재킷을 하나 샀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깔끔했어요. 재단 건물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35년이 지났으니까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영자입니다. 정미경 실장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정미경이 직접 내려왔죠. 고모님, 어서 오십시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죠. 감사실장다운 인상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정미경이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죠. 김유진 씨 맞으시죠? 고모님 며느리분? 네. 연장 보육 신청서를 보니 상시 야간 근무로 체크하셨더군요. 그런데 실제 근무 기록을 대조해 보니 월 평균 한 번 정도만 야근을 하셨어요. 허위 신청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죠.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원 시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거의 매일 마지막으로 하원하고 있어요. 오후 7시 35분, 8시. 교사들이 연장 근무를 하고 있죠. 아이 이름이 김하윤. 2살이네요. 제 손자였습니다. 하윤이가 매일 그렇게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었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경우 규정상 어떻게 되나요? 특례 자격 박탈입니다. 그리고 회사 윤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징계 사유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고모님,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규정대로 하세요. 며느리분인데. 그래서 더 규정대로 해야죠.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정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다음 주에 직장 어린이집 신학기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2분기 우수 학부모 시상도 하고 승진자 축하도 한답니다. 승진자 축하요? 김유진 씨가 다음 달 차장으로 승진 예정이더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승진까지 하는군요. 시어머니를 더럽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오리엔테이션에 감사 참관을 하면 어떨까요? 감사 참관이요? 네. 재단 차원에서 위탁시설 점검차 참관하는 겁니다. 고모님도 참관 자격이 있으시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며느리와 마주하는 것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이참에 확실히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죠. 정미경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고 빠른 손놀림이었죠. 고모님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30년 동안 연락이 없으셨습니까? 이사장님이 늘 고모님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키우느라 바빴어요. 그게 전부였죠. 그 아들이 고모님 며느리 분 남편이군요. 네. 정미경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용실에 들렀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어르신, 어떻게 해드릴까요? 단정하게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염색도. 네, 알겠습니다. 미용사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찰칵찰칵 소리가 났죠.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변했어요. 흰머리가 검은색으로 바뀌고 헝클어진 머리가 단정해졌죠. 어르신, 많이 젊어 보이세요. 미용사의 말이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엔 10년은 젊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죠. 아니, 박영자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장롱을 다시 뒤졌습니다. 검은 정장 말고 다른 옷들도 있었죠. 오래됐지만 아직 입을 만했어요. 다림질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리미를 들었죠. 치직 소리와 함께 주름이 펴졌습니다. 옷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도 함께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왜? 아니, 그냥요. 지은이가 엄마 요즘 안 보인다고. 며느리가 제가 없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당연히 좋아하겠죠.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요? 너희가 알 일 아니야. 엄마, 왜 그래요? 말투가. 끊는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다시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5년 만에 박영자로 돌아가는 길.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갈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봤는지,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보여줄 차례였어요. 창밖엔 어둠이 내렸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전히 춥고 습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열기였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새벽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35년 만에 느끼는 이 열기가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정미경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리고 김유진 씨 관련 서류를 더 검토했는데요. 정미경의 목소리가 신중했습니다. 연장 보육 신청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문제가 있어요. 예방접종 확인서, 응급처치 동의서 등의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할머니 비상연락처란이 비어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처리했더군요. 제 존재를 아예 지워버린 겁니다. 서류상으로 저는 없는 사람이었죠. 이 정도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허위 기재예요.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원본 서류 다 확보했습니다. 복사본도 준비했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 실장님, 감사 참관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한별전자 본사 컨퍼런스 홀이에요. 재단 측 참관 공문은 이미 발송했습니다. 제 참관증도 준비됐나요? 네. 그런데 고모님, 정말 직접 가실 겁니까? 정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와의 대면이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죠. 가야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팀 직원 2명도 데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죠. 3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통장이 있었어요. 재단 고문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입금되던 돈이었습니다. 잔액 조회 부탁드려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죠. 어르신, 이 통장 잔액이 얼마죠? 3억 7천만 원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돈이었어요. 이자까지 붙어서 꽤 큰 금액이 됐죠. 이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백화점으로 갔어요. 정장 매장에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어떤 옷을 찾으시나요? 단정한 정장이요. 격식 있는 자리에 입을 거예요. 점원이 몇 벌을 가져왔습니다. 검은색, 감색, 회색. 저는 감색을 골랐죠. 몸에 딱 맞았어요. 잘 어울리시네요. 품위가 있으세요. 품위.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낡은 가디건을 입은 할머니는 없었어요. 대신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재단 자료실로 갔어요. 오래된 문서들을 찾아야 했죠. 박영자 고문님 관련 자료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설립 멤버시고 초대 기획실장, 현재 상임 고문.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서류로 출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이력이 담긴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진도 있었죠. 젊은 시절 제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감사자료, 제 이력서, 재단 정관, 모든 걸 파일로 만들었죠.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 증거도 함께 넣었습니다. 단톡방 캡처,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시어머님이세요? 저 유진이에요. 며느리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었죠. 무슨 일이야? 어머님 요즘 어디 다니세요? 도훈 오빠가 걱정하던데. 왜? 내가 어디 다니면 안 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어린이집에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 있으세요? 감이 좋은 편이었나 봅니다.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죠. 왜 그런 걸 묻니? 아니, 그냥요. 원장님이 갑자기 서류 확인한다고 하셔서. 그래, 잘 됐네. 확인 좀 제대로 해야지. 어머님, 바쁘니까 끊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죠.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으면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다음 날 정미경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감사 계획서였죠.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 검토, 연장 보육 신청서와 실제 근무 기록 대조. 두 번째, 하원 시간 분석, 아동별 평균 하원 시간과 보호자 연락 지연 건수. 세 번째, 위생교육 이수 확인, 학부모 의무 교육 참석률 점검. 모든 항목에서 며느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죠. 그리고 추가 지시를 했어요. 정 실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세요. 뭔가요? 김유진 씨가 회사에서 받는 육아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사팀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준다고 하거나 가족 상황을 속였을 가능성이 컸죠. 사흘 뒤 정미경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반지하 집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고모님,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왜요? 아니, 고모님 같은 분이 이런 곳에. 정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됐겠죠. 재단 설립 멤버가 왜 이런 곳에 사는지. 앉아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아, 네.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낡은 소파가 삐걱거렸죠. 추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김유진 씨가 회사에 제출한 가족 상황 신고서에는 시무부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부양이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양은커녕 쫓아내려고 했으면서요. 그리고 육아 휴직 연장 신청서에도 시모의 건강 악화로 육아 도움 불가라고 적었더군요. 제가 건강이 악화됐다고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특별 배려를 받았답니다. 재택근무도 승인받았고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한 거였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고 정작 저는 더럽다고 쫓아냈죠. 이 정도면 회사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징계 사유고 심하면 해고도 가능해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망설이자 정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정을 어긴 건 처벌받아야 해요. 그게 조직의 기강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30년 전엔 그렇게 일했어요.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조직을 지키는 길이었죠. 알겠어요. 정 실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죠. 이건 참관증입니다. 목요일에 이걸 착용하고 오세요. 백송의료재단 로고가 새겨진 카드였습니다. 제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죠. 상임고문 박영자. 그리고 이건 제 명함입니다. 혹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정미경이 간 뒤 저는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다시 다림질했죠. 구두도 닦았어요. 오래된 가방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서류를 차곡차곡 넣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립스틱도 살짝 발랐죠. 오랜만이었습니다. 박영자,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목요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겠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반지하 특유의 습한 냄새가 올라왔죠. 하지만 이제 곧 이곳을 떠날 겁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엄마, 목요일에 시간 있어요? 왜? 지은이가 어린이집 행사 있대요.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이제 와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바빠서 안 돼. 엄마, 뭐가 그렇게 바빠요? 너희가 몰라도 되는 일이야. 엄마, 끊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요일 저는 갈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박영자로 갈 겁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죠. 박영자로 가는 날이었어요. 감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 핀을 고정시켰죠. 30년 만에 차는 것이었어요. 한별전자 본사는 강남 테헤란로에 있었습니다. 25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니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울렸어요. 탁, 탁, 탁.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15층이 컨퍼런스 홀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아이들 웃음소리와 크레파스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복도엔 풍선들이 매달려 있었죠. 손 소독제의 알코올 향이 코끝을 찔렀어요.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증을 보여줬죠. 어르신 성함이 박영자입니다. 백송의료재단에서 왔어요.
직원이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때 정미경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팀 직원 2명과 함께였죠. 저희가 재단 감사 참관팀입니다. 공문 발송했는데 확인 안 되셨나요? 정미경이 공문 사본을 보여줬어요. 직원이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아, 네. 확인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로비 게이트는 통과했지만 컨퍼런스홀 입구에서 또 다른 직원이 막아섰죠. 어르신, 오늘은 학부모님들만 참석하는 행사인데요. 재단 참관입니다. 저는 참관증을 보여줬어요. 백송의료재단 로고와 제 이름이 선명했죠.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죠. 어서 오세요. 재단에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정기 점검 차 왔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이었죠. 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학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앞줄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죠. 연분홍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었어요. 옆에는 아들 도훈이도 있었습니다. 부모 동반 참석이었나 봐요. 반나절 연차를 냈겠죠. 며느리 옆에 앉은 젊은 엄마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다음 달에 승격된다며? 축하해.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대는 되죠. 며느리가 마스크를 내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직 저를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죠. 천장 스피커에서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새 학기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원장이 이어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2분기 모범 학부모상 시상이 있을 예정이에요. 웅성거림이 일었죠. 며느리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앞을 봤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학부모님들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연장 보육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학부모님들이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한 듯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며느리를 쳐다봤죠. 그때였습니다. 정미경이 제 옆으로 와서 작게 말했어요. 고모님,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모범 학부모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수상자는 며느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김민정 어머님입니다. 다른 이름이 불렸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죠. 박수 소리 속에서 며느리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상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이상하다. 나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 내가 제일 열심히 하잖아. 뭔가 이상해. 요즘 원에서 자꾸 서류 확인한다고 하고.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죠.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시선이 쏠렸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긴. 초대받고 왔지. 초대?
제가 한 적 없는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들도 뒤늦게 달려왔어요. 엄마, 어떡해. 도훈아, 오랜만이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엄마, 그 옷은 평소랑 너무 다른데. 그제야 제 차림을 제대로 본 모양이었어요. 감색 정장의 단정한 머리. 평소의 낡은 가디건과는 완전히 달랐죠.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제발 나가주세요. 왜? 내가 있으면 안 되니? 회사 사람들도 있고,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죠. 내 체면이 뭔데?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죠. 그때 원장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신데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오늘 학부모만 오는 건데. 아, 그러신가요? 원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때 정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분은 백송의료재단 박영자 고문님이십니다. 오늘 감사 참관 오신 거예요.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고문님이라고요? 네. 재단 설립 멤버시고 현 상임 고문이십니다. 정미경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백송의료재단. 그래. 내가 35년 전에 만든 재단이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잠깐 밖에서 얘기 좀. 왜? 여기서 하면 안 되니? 엄마, 제발. 아들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뭘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미리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당연히 다르죠.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모신다고? 평소엔 더럽다고 하면서 제 말에 홀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죠. 뭐라고요? 단톡방에서 뭐라고 했더라? 반지하 사는 할머니가 더러워 보인다고? 위생이 걱정된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주변 학부모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쳐다봤죠.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직접 봤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캡처 화면을 보여줬죠. 며느리의 이름과 함께 적힌 모욕적인 말들이 선명했어요. 이게 오해니? 며느리가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굳었죠. 지은아, 이게 진짜야? 오빠,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단 고문이래. 그런데 며느리가 저렇게 대했다고? 말이 너무 심했어. 더럽다니. 며느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이렇게까지라니. 난 사실만 말했어. 여기 회사 사람들 다 있다고요.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체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내 체면은 중요하고 내 체면은 안 중요하니? 그게 아니라 넌 나를 백일잔치에서도 돌잔치에서도 구석에 앉혔잖아. 그때 내 체면은 생각했어?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겠죠. 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학부모님들, 주목해주세요. 오늘 특별히 백송의료재단에서 감사 참관을 나오셨습니다.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죠. 안녕하세요. 백송의료재단 상임고문 박영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렸어요. 학부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평소 알던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은 위탁 운영시설 점검차 왔습니다. 특히 연장 보육 운영 실태를 확인하려고요.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떨어뜨렸죠. 아들이 주워주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움켜쥐었어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원장이 위생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손을 들었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네, 다녀오세요.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아들이 따라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죠.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죠.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때 정미경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모님, 김유진 씨가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입니다. 누구랑요? 회사 상사인 것 같습니다. 뭔가 급하게 부탁하는 것 같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죠. 며느리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뭔가 대책을 세운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해요. 여기서 하면 되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사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쳐다봤죠. 돈?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 나를 망신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망신? 내가 먼저 나를 망신 줬잖아. 그건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죠. 어머니도 잘못 있잖아요. 맨날 초대도 안 했는데 찾아오시고 위생관념도 없으시고. 위생관념이 없다고? 그래요.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옷 입고 오시면서 애를 안겠다고 하시니까. 그 순간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어요. 지은아, 그만해. 왜 그만해? 사실이잖아.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신 거야. 며느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의 할머니인 게 창피했어요. 친구들한테 소개하기도 부끄럽고. 지은아, 아들이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이 시댁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지방에 계신다고. 왜냐? 창피하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니 더 아팠죠.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 창피했구나. 네, 창피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인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요?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조를 구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살을 찌푸렸죠. 그때 한 학부모가 일어났습니다. 저기 김유진 씨, 그만하세요. 듣기 거북해요. 뭐가 거북해요? 전 솔직한 것뿐이에요. 솔직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한테 너무하시네. 다른 학부모들도 수군거렸어요. 맞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말이 너무 심해. 저러면 안 되지.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달랐던 거죠.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으니까요. 아니,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만해, 지은아.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뿌리쳤습니다. 나, 오빠도 똑같잖아. 엄마 창피하다고 했으면서 아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뭐가 달라? 오빠도 엄마가 우리 집 오는 거 싫어했잖아. 이제 아들까지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들도 저를 부끄러워했죠.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쳐다봤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니? 엄마, 넌 내 아들 맞아? 엄마를 창피해하는 아들이?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책감에 짓눌린 표정이었죠. 그때 원장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밖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미경이 끼어들었어요. 김유진 씨의 서류 조작은 공적인 문제입니다. 연장 보육 허위 신청, 가족 상황 허위 기재.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며느리가 정미경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백송의료재단 감사실장 정미경입니다. 정미경이 명함을 내밀었죠. 며느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 어쩌려고? 규정대로 처리할 겁니다. 어린이집 이용 자격 박탈, 회사 윤리위원회 회부. 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농담이겠지? 어머니, 이거 농담이죠? 며느리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늦었어.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요? 시어머니 싫어하는 게 죄예요? 싫어하는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거짓말은 죄지. 거짓말이요? 회사에 심호 부양한다고 써내고 수당 받았잖아. 그것도 거짓말 아니야?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죠.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축 처졌죠.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제발. 아들이 다시 제게 매달렸습니다. 지은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너도 똑같아. 엄마가 창피하다며?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5년 동안 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죠.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죠.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가족인데? 가족?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그건 나를 쓰레기 취급했잖아. 더럽다고, 창피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죠.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희와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별전자 건물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죠. 며느리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어린이집도 퇴소 조치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죠. 가정법원 상담실은 연한 나무 냄새가 났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박영자님, 임시보호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법원은 쉽게 친권을 박탈하지 않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면접교섭 조정안이 나왔어요. 주말 양육권을 신청하신 건 승인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김유진 씨에게는 보호자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0시간 의무 교육이에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을 스쳤죠. 가벼운 먼지 냄새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죠.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어머니, 왜 왔니? 하윤이. 하윤이 좀 보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였죠. 하윤이는 어린이집 갔어. 어린이집이요? 퇴소됐는데. 다른 곳으로 옮겼어. 백송재단 직영 어린이집으로.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들어와. 반지하 집 안으로 들였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았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차라도 한잔할래? 네.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죠. 뜨거운 물을 부으니 녹차 향이 퍼졌어요. 어머니, 전 정직 처분 받았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3개월이요. 그동안 월급도 없고,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지. 차를 탁자에 놓았어요. 며느리가 종이컵을 감쌌습니다. 미지근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겠죠. 도훈 오빠는 회사에서 경고받았대요. 제 일 때문에 자업자득이야. 어머니는 정말 저희를 용서 안 하실 건가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며칠 밤을 못 잔 것 같았죠. 용서? 내가 나한테 한 말들 기억나? 네. 더럽다고 했지. 창피하다고도 했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미쳤다고? 그게 내 진심이었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졌는데? 어머니가 누구신지 알았잖아요. 대단한 분이셨다는 걸.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돈이 많고 지위가 있으니까 이제 대하는 게 달라진 거지?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넌 변한 게 없어. 그냥 상황이 바뀐 것뿐이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미경 실장이었죠. 고모님, 보호자 교육 일정 나왔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예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한 눈으로 쳐다봤죠. 보호자 교육. 꼭 가야 하나요? 법원 명령이야. 안 가면 과태료에 추가 조치도 있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무거운 한숨이었죠. 하윤이는 잘 지내요? 잘 지내지. 나랑 있으니까. 주말에 볼 수 있을까요? 토요일 오후 2시. 1시간. 1시간이요? 법원이 정한 거야. 며느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1시간. 일주일에 단 1시간만 아이를 볼 수 있는 엄마가 된 거죠. 어머니, 하윤이한테 엄마 얘기하세요? 가끔. 뭐라고 하세요?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차라리 나은 설명이었죠. 진실을 말할 순 없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하윤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죠. 새로운 어린이집은 깨끗하고 밝았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하윤이가 달려왔어요. 작은 팔로 제 다리를 꼭 안았죠. 우리 하윤이 오늘 재밌었어? 응, 친구들이랑 놀았어. 아이의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 있는 일주일 동안 많이 밝아졌죠. 집으로 돌아오니 국 끓는 냄새가 났어요. 제가 아침에 준비해둔 거였죠. 하윤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엄마는 이래. 보고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며느리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말이죠. 밤이 되었어요. 하윤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죠. 반짝이는 불빛들이 별처럼 느껴졌어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 뒤에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죠.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하지만 왠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늦었나 봐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35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저 혼자 35년을 더 살았죠.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도훈이에요. 알아.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왜? 할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많이 변한 것 같았죠. 내일 오전 10시. 카페에서 봐.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도 뭔가 깨달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탁을 하려는 걸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보호자 교육 첫날이었죠. 교육장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에 조그맣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윤이 데려왔어. 뒤에서 하윤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아이가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꼭 안았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하윤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 모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올라왔죠.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 됐어. 며느리가 아이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일어섰죠. 하윤아,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엄마 가지 마.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울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길,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하윤이. 잘 돌봐주셔서요.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하윤이를 재웠어요.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죠. 작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또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너무 늦게 배웠나 봐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통쾌함도 잠시, 이제는 연민이 밀려왔어요.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도.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죠. 봄바람이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저는 아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줬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방 안에 고르게 울렸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복수가 아닌 진짜 가족을 만들어가는 시작 말이죠. 하윤이와 함께, 그리고 언젠가는 며느리와 아들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가족을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신뢰가 다시 쌓이는 시간이요. 그때까지 저는 하윤이를 지킬 겁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원칙으로. 밖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닿았나요?
팍팍한 삶에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을 향해 따뜻한 위로의 기운을 보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그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